저도 여기서 오랜만에 강의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이제 제가 키 작은지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새 교재로 하시는데 교재가 좀 두껍죠? 예.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동현 교수님이 그 만드신 이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내일을 뭐 이동현 교수님 문제, 김원철 거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나누지 마시고 그냥 랜드3 한 학원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세요. 이게 두 과목을 한 과목을 갖다 두 명이서 만들어 가지고 뭐 서로 뭐 경쟁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녁반은 저한테 공부를 저랑 같이 공부하시겠지만 된다고 해서 제가 만든 것만 푸시고 이동현 교수님 만드신 문제는 안 풀고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이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교재가 지금 이 1과목이 지금 533페이지인가요? 다 해서 529페이지 정도 되는데 1과목이 많죠. 예, 많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학원에서 1과목을 통달할 때는 1, 2과목 다 해서 2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250페이지. 대신 이제 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호사가 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른 학원이나 다른 데 거 비교해가지고 우리 학원 교재가 작대, 얇다고 내용이 부실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료가 많이 나갔거든요. 나간 자료만 해도 그 책 한 권 훌쩍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그 자료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 과목도 한 곳만 해서 500페이지에 넘어가죠. 한 곳만 해서. 보시면 문제 부족한 건 없으실 거예요. 문제가. 특히나 이제 또 저랑 이제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이 1과목 수업할 때 뒤에 보면 이제 뭐 빈칸 넣기 문제도 있고 뭐 계산 문제도 몇 개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 교재를 만들 당시에 오신 분 그분 예, 그 당시에 제한 거고 수업하면서 또 이제 다른 분이 오시겠죠. 오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또 나갈 거예요. 문제 부족한 일은 없다. 올해 저기 뭐냐 원래는 강의 계획표가 있었는데 강의 계획표가 이제 여러분들 6월 1일 날, 6월 1일 날뭐 일과목 보가 있는 것까지 해서 강의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6월 1일 날, 뭐 6월 6일 날이나 뭐 그때는 이제 1차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나 내일이나 해서 강의 계획을 다시 드릴게요. 네. 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1과목이죠? 1과목. 1과목 보시면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 1과목 이름부터 하셔야 되죠. 161페이지 앞에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니면 책 맨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축 재보험의 이론과 실무 돼 있잖아요, 지금. 얘네는 우리가 통상 여기 이제 1과목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실 시간이 이제 5월 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4달 남았잖아요. 4달. 5월달은 조금 2차 과목, 저랑 공부하실 때는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세요. 1차 하셔야 되니까. 1차 공부하셔야 되니까 2과목,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5월달 수업은 어쨌든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덜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6월 8일날 시험 보시죠. 6월 8일날 시험 보시고 그 다음날 하루만 쉬시고 하루만 그날 딱 소주 한잔 드시고 그 다음날 좀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 달리셔야 돼요. 그때 특강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달리셔야 돼요. 언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6월 8일 이후에 이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느냐? 시험 보실 정도의 실력이 됐다. 그걸 100%를 할게요. 내가 이제 시험 볼 수 있다. 그런 실력이 된다. 그걸 100%를 하면 6월 말까지는 최소한 60에서 70%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르는 것들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7, 8월 달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1과목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1과목은 제가 저랑 예전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있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럼 1과목을 어떻게 정보를 할 것이냐? 예전에는 제가 예습하지 마시라 했어요. 예습하지 마시라 했어요. 근데 1과목은 이제부터는 조금 예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습하고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수업이 있죠. 수업이 있죠? 10개, 100%를 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시냐 보면 여기다가 30, 여기다가 50, 여기다가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실 때 어느 정도냐? 아, 이번 주에 강의 뵙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번 주에 이거 공부할 거 이제 나오겠죠? 그 부분을 보시고 읽으시면서 숫자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하고 자격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하시고 그걸 갖다가 수업 시간에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1과목은 보시면 암기사항이 많죠. 외우실 게 많은데 최대한 먼저 외우시지 마시고 저랑 오셔가지고 외우세요. 저랑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오래 남으세요. 집에 가셔서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 시간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저녁반에 오신 분들은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최대한 공부 시간을, 일단 공부 시간부터 확보를 하세요. 뭘 공부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인수제한상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 공부 시간을 몇 시간이 확보됐는가라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3시간 나온다. 3시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거 겁나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인수제한상.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있죠. 그런 애들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평년 수학량, 기준 수학량, 아니 평년 수학량, 평년 착과량, 그 우리 과거 수학량 구해가지고 계산 문제 있죠. 그거 한 번 볼 수 있어요. 한 번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 나온다, 2시간이 나온다. 오늘은 모임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임 있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1시간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무조건 하시라고. 1시간 나왔다 그러면 뭐 하시냐? 저 같은 보험기관 보험기관 다시 쭉 한번 볼 거예요. 보험기관. 어디 거? 그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말 만들어준 거예요. 마계수육, 양계수육 말 만드는 거 그거는 던져버리시고 어디 거? 생산비 보장 있는 보험기관. 그것들을 보시라. 건드리시라.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시라? 공부 시간부터 확보를 해 놓으시라. 아셨죠? 이거는 아침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되고 아침에 한 2시간 확보하시고 저녁에 한 3시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좀. 2과목은 수업 시간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보험의 이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넘겨보시면 161페이지 하늘색 교재입니다. 자, 그 161페이지 보시면 보험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그 제1절 위험과 보험 되어 있습니다. 아, 필기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필기하실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 두 번째. 저랑 수업할 때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밑줄 칠한 것만 밑줄 치시고 제가 필기해드려갖고 필기하실 거 이거 이 내용 필기하세요라고 한 것만 필기하세요. 아셨죠? 최대한 뭘 제가 저를 갖다가 쳐다보셔야 돼요. 저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제1절 위험과 보험해서 1번 뭐 일상생활과 위험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체크하고 한번 읽어보고 넘겨보시면 위험의 정의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의 위험의 정의 그러면 위험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위험은 동그라미 1번 미래의 일이고 동그라미 2번 안 좋은 일이며 동그라미 3번 가능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래의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가능성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위험, 리스크의 사전적 정의는 해서 위험에 직면할 손해를 볼,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나 기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영어가 되어 있네 뭐 possibility or sense of meeting danger, suffering, loss, injury, et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혹시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거기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갈게요.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손실의 기회 밑줄, 손실의 가능성 밑줄, 불확실성 밑줄,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밑줄 치시고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위험이다. 위험이다. 실제 이제 손해 사정할 때 여러분 배우시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성. 거기다가 그냥 별표 쳐놓으세요.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강의하던 촬영하던 강의실이 촬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162페이지입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일부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위험은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에 해당하며 불확실성은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밑에 보시면 위험과 관련된 개념에서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위험과 관련이 깊은 용어로 위태, 손인, 손해가 있습니다. 위태, 손인, 손해. 위태, 손인, 손해. 위태, 손인, 손해.
자, 위태 있죠, 위태. 위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 손이는요. 손해의 원인이에요. 손해의 원인. 자, 그 다음에 손해는 손인의 결과입니다. 결과. 손인의 결과인데 그게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손인의 결과로서. 되셨나요? 예. 자, 오른쪽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밑에 그러면 위험 상황 그랬죠? 밑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사고 발생 가능성, 뭐 사고의 원인이다. 뭐 발생 전 단계다. 손인은 사고인데 위험의 현실화, 손해의 원인으로 밑에 보면 발생한 겁니다. 손해는 가치 감소, 가치 감소.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가치 감소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결과, 경제적 수요 발생. 경제적 수요 발생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수리비가 발생하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발생 후 단계다.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그림을 제가 넣은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거든요. 안 넣은 거는 여러분 별로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넣은 빼버렸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러 가요. 네,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면 위태일까요? 손인일까요? 손해일까요? 위태겠죠? 위태. 이 자동차가 가로등을 뻥 하고 박아버렸네요. 손인이네요? 손해예요? 손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쳐가지고 제가 피해를 입거나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잘 봐두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63페이지 아래쪽에 위험의 분류가 있습니다. 위험의 분류. 거기에 제목만 일단 보시게요. 바로 1번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나와 있죠. 그다음 바로 2번에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투기 위험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바로 3번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자, 괄호 4번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안 보셔도 돼요. 앞으로 다시 넘어서서 거기에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나와 있죠? 네. 얘는 위험을 측정 가능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위험을 어쩐다? 측정 가능 여부에 여부이다. 측정할 수 있냐, 못하냐. 계량할 수 있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냐, 못하냐. 그래서 객관적 위험을 보지 마시고 주관적 위험을 보시면 됩니다. 주관적 위험.
여기 보시면 주관적 위험이다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한다. 보이시나요?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입니다. 누구와 누구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순수 위험은요. 손실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손실. 손실의 가능성만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저 밑줄 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 보세요.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득의 가능성도 있어요. 손실과 이득의 가능성. 그래서 도박이나 주식 투자 같은 거 있죠. 그런 애가 투기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보험에서 인정하는 위험은 뭐냐? 얘입니다. 이득은 필요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것. 손실의 가능성. 그래서 이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순수 위험 있잖아요. 순수 위험. 순수 위험을 네 가지 위험으로 해놨어요. 분류해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 혹시 동그라미 1번에 재산 손실 위험 보이시나요? 네. 재산 손실 위험. 그 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이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 그 다음에 인적 손실 위험.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내용 안 보셔도 돼요. 저랑 보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여기 있는 내용 정말 이해되시니까.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여기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 집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네요. 넷 중에서 어떤 위험일까요? 재산 손실 위험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불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적 손실 위험이 되겠죠. 불똥이 튀어서 이 집에 불이 이렇게 나버리면 그을렸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배상 책임 위험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만약 얘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요? 공장. 공장이라 생각하시고 얘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있으면 이 공장은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리할 때까지는 운영 못하죠. 그게 뭐가 되냐면 간접 손실 위험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시면 재산 손실이면 인적 손실 요거는 이제 농업인 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농업에서 해주는 거에 놔두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간접 손실 위험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배상 책임 위험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보상해 주냐? 특약으로. 그래서 여기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은 여러분들 아시는 건데 네, 축산유지 위험 보장 특별약관 있죠? 돼지에서. 네, 그거예요. 그거. 돼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다 그럼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설명 들었잖아요.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외우시라고. 그것들만 딱딱딱 체크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정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통이 아니죠. 동이죠. 정태적 위험은요. 위험이라고 정해진 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30년 전에 자동차 사고 나와 사람 죽어도 똑같은 위험이잖아요. 지금도 자동차 사고 똑같은 위험이죠. 근데 만약에 동태적 위험은 그 당시의 위험이 지금 위험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의 기호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제도가 변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험이 됐던 게 지금은 위험이다, 위험이 아니다, 위험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를 보시죠? 동태적 위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디 보시면 되냐?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동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의 변동,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입니다.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는데 얘는 발생 범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특정적 위험은 발생 범위가 좁아요. 기본적 위험은 발생 범위가 넓은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특정적 위험은 어떤 위험이래요? 한정적 위험. 한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은요? 근본적 위험 그랬죠? 근원적 위험. 근원적 위험. 그것도 밑줄 쳐놓으시고요. 폭동이나 태풍이나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게 보다 기본적 위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중에서 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은 어떤 걸까요? 주관적 위험은 위험을 측정할 수가 없다겠죠. 위험을 측정해야 얘가 우리가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금을 얼마 줄지를 알 거 아니에요. 측정한 게 뭐예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대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중에서 어떤 것?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중에서 특정적 위험.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기본적 위험 같은 것도 보험료를 더 내면 특약을 발생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있는 위험 중에서 뭐가 나오냐 보니까 담보하는 위험과 비담보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담보, 비담보, 면책이 있다. 설명을 들으시면 여기 교재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담보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다음에 면책이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되셨나요? 우리 동양적 재보험할 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네, 담보는 뭐다? 보상하는 손해. 면책은 이렇게 부책이 되는 부책. 근데 비담보는 뭐냐? 담보하는 위험 중에서 어떤 다른 보험하고 충돌 때문에 그럼 차라리 나는 빠질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하고 산업재해보험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자동차 그 공장 안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다쳐버리면 둘 중에 충돌하잖아요.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보장하면 얘도 빠지는 것이고 여기서 보장해주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담보 위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A라는 교수님 교재, B라는 교수님 교재, C라는 교수님 교재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교수님 그 문제집을 그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 지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농업 부분의 위험 유형에서 제목만 보세요. 제목. 위험의 유형이 뭐냐 해서 네 가지를 써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위험 밑줄 치시고요. 생산 위험. 가격 위험 밑줄 치시 가격 위험.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 밑줄 치시고
처리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데 그냥 넣어놨어요. 제도적 위험 처리. 인적 위험 있습니다. 인적 위험. 자, 잠깐만요. 지금 농작물 재보험의 농업 부문이에요, 그냥. 농업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위에가. 자, 저 보시고 그러면 생산 위험은 어떤 위험이고 우리 배우시는 것 중에 이미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 예, 그 농작물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거 있죠. 그게 생산 위험. 그다음에 가격 위험은 뭘까요? 예. 우리가 아시는 내용 중에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가격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제도적 위험은 이제 법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세금 어떻게 한다, 뭐 직불금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고 인적 위험은 이제 농업인 보험이라고 농사 짓다가 이제 계약자분이 다치셔가지고 발목이 부러진다거나 철심 마거나 그런 거 이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사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사과밭이나 뭐 고추밭 가시면 꼭 장화를 신으셔야 돼요. 편하다고 해서 운동화 신고 다니시다가 뱀에 물리시면 큰일 납니다. 뱀에 물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뱀하고 눈 마주치니 한 3번 정도 됐는데 아주 숨쉬던 짓 합니다. 예? 한제 되냐고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끝까지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농작물 예전에 지금은 보험을 안 드는데 예전엔 들어놨거든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그 우리 학원에서 저한테 공부하시는 그 오해 딱 해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가 조사 나가시다가 경계 A번지 B번지 그러면 여기가 겁나게 많고 있는데 여기 경계가 또랑이 있거든요. 근데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막 자라가지고 또랑이 있는지 모르신 거예요. 하다가 퐁 빠져갖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두 달 동안 철심 받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제 대조사는 날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산지 안 됐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장화 신으셔야 됩니다. 장화 신고 다니셔야 돼요. 그 고추 조사할 때가 제일 남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더워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물 꼭 챙겨 다니시고. 자, 1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험 관리 보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험 관리의 의미, 목적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그 문단의 중간에 보시면 위험 관리의 일반적 목표는 하고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첫째,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첫째는 뭐다?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영어를 갖다가 영문 되어 있는 걸 번역하다 보니까 됐나 봐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위험 관리의 목적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목적은 자,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경제적 효율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경자 동그라미 치시고 경자. 자, 불안해 해소에 불자 동그라미 치시고 불자.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의 이행 타자 동그라미 치시고 타인의 타. 그다음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심을 제공하는 것. 안심의 안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사전적 사전은 일이 발생하기 전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적어 정불단. 저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경, 불, 사, 안, 전경, 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에 비해 사후적 목적은 생존,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자, 생존의 생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활동의 계속의 활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수익의 안정화의 숫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지속적 성장의 지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의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사후적 목적은 생, 활, 후, 지, 아, 후, 생, 활, 후, 지, 아. 이게 손해사정사 객관식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나번에 진행해도 되죠? 네. 위험관리 구성요소 보시면 그냥 밑줄만 치세요. 지식,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바로 3번에 보호, 바로 4번에 대응, 지식, 보험, 보호, 대응. 그래서 밑에다가 대지를 보호하라. 대지 보호, 대응, 지식, 보험, 보호, 대지, 보호, 대응, 지식, 보험, 보호.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지식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구분에 따르면 지식은 결과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에서 결과와 결과 발생이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시간으로의 사건으로의 전환, 즉 불확실성에서 위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 농업에서의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의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하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이거에 해당한다. 보호,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관리, 관계 체계 정비, 경지정리, 예방접종, 농약살포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대응,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판매 및 유통 경로 개척, 효율적 노동 및 재무 관리 등의 활동에 이에 해당한다. 오른쪽에 위험 관리 방법에 보시면 위험 관리 방법의 종류를 적어라 라고 할 수 있고 위험 관리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다음에 재무적인 방법이 있어요. 재무. 물리적 위험 관리, 그다음에 재무적 위험 관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재무제라는 거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금전. 네, 돈이 들어가, 돈이. 그럼 물리적은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돈하고 관계없는 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나온 방법이 뭐냐면 회피가 나올 겁니다. 위험 회피 보이시나요? 위험 회피가 나올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아우 나 너 싫어 하면서 피해버리는 거죠. 요즘에 가장 그 TV 요즘에 유튜브나 TV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전기차가 불에 나면 전기차에서 불 나면 그게 화재 진압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못하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얘기했죠. 그게 위험 회피. 비행기 사고 나면 죽으니까 100% 죽으면 비행기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탄다. 그런 사람도 있죠. 저쪽 북쪽에 있죠, 북쪽에. 저기 존엄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저기 존엄한 사람. 맨날 기차만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실 통제가 있어요. 손실 통제. 아주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손실 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예방. 손실 예방이 있고요. 손실 예방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거, 손실 감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 예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시. 손실 예방의 예시가 중간에 그 손실 통제 그 단락의 중간에 보시면 예를 들면 하고 보이시나요? 거기에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홍수 예방댐 건설, 음주 단속, 방화벽 설치,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이다. 손실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근데 손실 감소는요. 에어백 같은 거, 자동차 에어백은 발생을 방지하는 거예요. 발생 났을 때 피해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실 감소의 예로 자동차 에어백이 들어갔고요. 하나 더 적으시겠어요? 여기다가 그럼 스프링클러 아시나요? 나와 있어요? 어, 나와 있으면 안 적어주세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뭐 손실 감소는 사전적 손실 감소와 사후적 손실 감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냥 시간 안 써도 되면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위험 요소의 분리가 있습니다. 분리. 위험 요소의 분리. 세 번째 위험 요소의 분리.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가 있고 복제. 그다음에 격리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위험 요소 분리에 거기 복제와 격리 보이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복제와 격리. 듀플리케이션하고 세퍼레이션. 복제는 주요한 설계 도면이나 자료, 컴퓨터 디스크 등을 복사하여 원본이 파손된 경우에도 쉽게 복원하여 재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격리는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서 위험한 시간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거나 재산이나 시설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격리함으로써 손실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가가 있습니다. 계약을 통한 전가. 네 번째, 계약을 통한 전가. 얘는 임대차 생각하시면 뭐라고요? 임대차. 하청 계약이다. 얘를 외워버리세요. 임대차. 혹시 임대차나 하청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을?
월세나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임대료, 임대료를 주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임차인한테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임대인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받는 거잖아요, 지금. 내 돈은 안 들어갔으니까 돈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보시면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그렇습니다. 나 다치고 말래 그런 거죠, 이제. 위험 스스로. 위험, 인수, 수술. 5가지를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예시를 들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해평가사 출제 교수다. 출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손실 예방에 대한 예시 있죠. 예시를 싹 깔아놓고 손실 감소에 예시 있을 거 아니에요. 깔아놓고 이 중에서 손실 예방에 대한 예시가 뭔지를 골라라. A, B, C, D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적어라. 그걸 할 거예요. 많이 적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실게요. 재무적 위험 관리 보시면 재무적 위험. 자, 거기 첫 번째 위험을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첫 번째 위험을 보유한다. 얘랑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해. 얘는 돈이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건져내 버리는 거고 위험 보유 여기서는 뭐야? 누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 적립금, 적금을 든다거나 뭘 매달 얼마씩 준비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위험 보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여 경제적 위험을 완화한 것으로 각자의 경상계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장. 손실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준비금이나 기금의 적립, 보험 가입 시 자기 책임부 설정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제3자에게 전가 그랬네요. 3자에게 전가 그랬어. 전가. 그럼 여기도 계약을 통해서 전가, 제3자에게 전가 그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사고 났을 때 갑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 보상을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보험료. 얘가 뭐다? 재무적인. 세 번째 뭐 나와 있냐면 위험 결합입니다. 위험 결합. 이런 위험, 동질적 위험. 어떤 위험이에요? 동질적 위험입니다. 동질적 위험. 같은 비슷한 위험. 이런 위험들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대신 뭘 줘야 돼, 우리가? 보험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 들어가겠습니다.